자녀와 통화할 때 당신은 어떤 말부터 꺼내십니까? 밥은 먹었니? 왜 이제야 전화를 받니?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담아 말을 건넸다고 생각하지만 자녀의 마음엔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단 3초 그 짧은 시작이 자녀와의 관계를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부모가 자녀와 통화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마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자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마음의 문을 여는 단 하나의 말. 서울 강서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곳에는 올해로 74을 맞이하신 김선자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은 결혼 후 분당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요즘은 얼굴 보는 것보다 목소리 듣는 게 더 반갑지요. 선자 할머니는 일요일마다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딸은 워킹맘으로 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주말 저녁엔 꼭 어머니의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엔 30분 넘게 수다를 떨던 딸이 요즘은 5분, 길어야 10분이면 전화를 서둘러 끊는 겁니다. 말투도 점점 짧고 건조해졌지요. 응, 괜찮아. 그냥 바빠서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고 애는 잘 지내냐? 그렇게 늘 하던 질문들을 건넸지만 딸은 엄마, 나 지금 좀 바빠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걱정돼서 한 말들인데. 다음 날 선자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 나갔다가 오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슷한 고민이 오갔습니다. 요즘 애들이랑 통화하기가 쉽지 않네. 맞아, 통화하면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그때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통화할 때 절대 밥은 먹었니 같은 말 먼저 안 해. 그냥 내 목소리 들으니 좋다고 해. 처음엔 나도 어색했는데 신기하게 애가 말이 많아지더라고. 그 말을 들은 선자 할머니는 그날 밤 내내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나는 딸한테 따뜻한 말을 한 적이 있었나? 늘 걱정부터 꺼냈던 건 아닐까? 며칠 뒤 또 다시 일요일이 찾아왔고 선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잠시 머뭇거리던 선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목소리 들으니까 그냥 기분이 참 좋다. 딸은 잠시 말을 잇더니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내가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엄마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예전처럼 부드럽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날은 30분 넘게 통화를 이어갔고 딸은 자신의 일상도 아이 이야기까지 길게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자 할머니는 통화할 때마다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목소리 들으니 참 좋다. 엄마는 너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 고맙다. 오늘도 이렇게 전화 받아줘서. 놀랍게도 딸의 말투도 점점 밝아지고 통화 시간도 다시 길어졌습니다. 말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같은 걱정이라도, 같은 관심이라도 그 표현 방식에 따라 상대의 마음에 닿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밥은 먹었냐는 말은 사랑이지만 반복되면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내 목소리 들으니 기분이 좋다는 말은 아무런 설명 없이도 사랑을 전달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화의 첫 문장, 즉 첫 한마디는 대화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 첫 마디가 따뜻할수록 상대는 마음을 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마디가 훈계처럼 들릴수록 상대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지요. 우리는 종종 사랑을 전달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으로, 충고로, 때로는 잔소리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미 충분히 세상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말의 온도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감정의 온도다. 그날 내가 왜 그렇게 말을 꺼냈는지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박종철 씨는 올해 70을 넘긴 전직 교사입니다. 교직에 있던 35년 동안 그는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해왔고 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태도를 바꾼다는 것을 몸소 체험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과는 긴장된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박 씨는 처음으로 시간의 여유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아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들과 통화하는 시간. 그는 매주 토요일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늘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일은 잘 돼가냐? 너 요즘 살이 빠진 것 같더라. 밥은 챙겨 먹냐? 왜 연락이 이렇게 없냐? 아버지한테 너무 무심한 거 아니냐? 아들은 대답을 하면서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라는 말로 통화를 자주 끝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서운함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마침내 큰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내게 뭐냐? 왜 내가 아버지와 통화하는 걸 이렇게 피하려 드는지 모르겠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 몇 달간 두 사람은 말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은 박 씨에게 있어 깊은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면서 남의 자식은 어르고 다독이는 법을 알았으면서 정작 내 자식에게는 왜 그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보기엔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한 걸까? 아내는 말했습니다. 걱정은 알겠는데 당신은 늘 명령처럼 말해.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그제야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에는 온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의 의미보다 중요한 것은 말투이고 말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의 감정이라는 것을 그제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다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 내 생각이 많이 난다. 목소리 듣고 싶구나. 답장은 다음 날 밤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전화드릴게요. 오랜만에 연결된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이번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쁜데도 시간 내줘서 고맙다. 너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다. 그날 두 사람은 무려 4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겪는 고민, 아내와 아이의 근황, 최근 본 영화 이야기까지 차분히 꺼냈습니다. 이후 박 씨는 자신만의 대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첫 문장은 따뜻하게, 질문은 최소화, 그리고 판단은 하지 않는다. 그는 매주 아들에게 전화를 걸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지. 내가 잘 버티고 있어서 아버지는 참 자랑스럽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감정의 온도이며 그 온도는 관계를 따뜻하게도 차갑게도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 걱정을 잔소리로, 관심을 질책으로 표현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감정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차가운 말 한마디는 멀어진 마음을 더 멀게 만듭니다. 말투 하나가 관계를 바꾸고 한 문장의 온도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의 온도가 사람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오랜 기간 연구해 왔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감정적 말투로 시작된 대화가 상대방에게 평균 3배 더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명령조나 반복적인 질문으로 시작된 대화는 상대에게 피로감을 준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대화의 시작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말할지, 그 진심을 담아 첫 마디를 건넨다면 멀어진 자녀의 마음도 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전화 한 통 걸어보시겠습니까?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오늘 참 좋은 날이야. 그 한마디로 자녀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퍼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잇는 첫 실마리.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걸 인정하는 건 부모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주도 서귀포에 사는 이명자 씨도 그랬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지내며 외아들 준호를 바라보며 살아온 명자 씨는 몇 년 전부터 아들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주말마다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아이 키우는 이야기며 회사 일, 아내와의 소소한 다툼까지도 나누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연락은 뜸해졌고 통화는 늘 짧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냐? 엄마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냐?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그런 말들이 쌓이면서 갈등은 터졌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명자 씨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고 명자 씨는 분노 섞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는 도대체 자식 된 돌이라는 게 있니? 낳아줬다고 다냐는 말 진짜 듣기 싫다. 아들은 짧게 답했습니다. 이제 서로 부담 주지 말자. 그냥 좀 거리를 두자. 그렇게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고 명자 씨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의 마음은 늘 허전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아들 또래의 청년이 엄마와 통화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방금 밥 먹었어. 오늘 좀 힘들었는데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괜히 눈물 나려고 해. 그 짧은 대화를 들은 명자 씨는 참을 수 없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아들은 지금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버티고 있을까? 혹시 내 말 한마디가 그 애를 더 지치게 만든 건 아니었을까? 그날 밤 명자 씨는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처음 했던 말이 뭔지 기억나니? 태어나서 널 처음 품에 안고 내가 뭐라고 했는지 생각나. 내가 와줘서 고맙다. 그게 엄마의 진심이야. 지금도, 앞으로도. 편지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명자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이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통화. 말이 막히는 순간 명자 씨는 문득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 그게 다야. 아들은 말없이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 생각 많이 했어.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매주 통화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짧은 문자 한 줄, 때로는 영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제 명자 씨는 아들에게 잔소리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내가 있어서. 엄마는 든든해. 목소리 들으니까 하루가 다 괜찮아지는 것 같구나.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그 실마리는 큰 사과나 극적인 화해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따뜻한 첫마디. 그것이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관계를 풀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말합니다. 왜 연락이 없니? 엄마는 너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이 바뀌면 자녀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엄마는 내 목소리가 참 그리워. 내가 괜찮다고 말해주면 하루가 참 안심이 돼. 이런 말들은 자녀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심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인생의 무게를 견디느라 여유를 잃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덜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는 따뜻한 첫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시겠어요? 보고 싶다. 그게 다야.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치의 위로가 되고 한 가족의 연결을
다시 시작하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프랑스의 무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치는 따뜻한 말 한마디다.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지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는 건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적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안부를 나누고 사소한 말에도 웃음을 터뜨리던 그 사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짧은 통화 한 통, 건조한 메시지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거리를 좁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 내가 있어서 고맙다. 목소리 들을 수 있어 참 좋다. 그 말이 바로 마음을 다시 잇는 다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녀와 통화할 때 어떤 첫 마디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습관처럼 무심코 밥은 먹었니? 로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말은 여전히 사랑일 수 있지만 조금만 더 다르게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밥은 먹었니? 대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지. 엄마는 내가 참 자랑스러워. 그렇게 말해보면 자녀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은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건너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튼튼하게 놓는 사람은 결국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넨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와의 거리를 느끼고 계신다면 그 첫 실마리를 바로 지금 당신의 말로부터 다시 엮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화 한 통 걸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목소리를 들으니 오늘이 참 따뜻하구나.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서로의 마음에 머무를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깊은 인생의 통찰과 따뜻한 위로를 담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말처럼 따뜻하고 사랑처럼 깊어지길 바랍니다.